65%의 노년 부부가 친밀감 상실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 심리학과 김정훈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접촉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노년 상담소에서 만난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집에 살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스킨십은 전혀 없이 그저 옆에 있는 동거인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또는 곁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성관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중년 이후 부부 관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부부 관계를 중단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과 건강한 노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중년 이후 성생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명철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씨는 67세로 정년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이 없어지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대화 주제도 줄어들었습니다.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줄더니 어느새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저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식사 시간도 각자 해결하고 TV도 따로 보고. 이게 노년의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부부 관계 상담을 받으면서 스킨십 결핍 증후군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관계 부재가 아니라 피부 접촉의 결핍으로 인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이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관계의 유대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김 씨 부부는 매일 20초 이상 포옹하기, 손잡고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 회복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느껴요. 성관계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72세로 남편과 성관계가 끊긴 후 신기하게도 신체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관절통이 심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겼으며 특히 질 건조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여성의 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데 성관계를 통한 자극이 질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는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엔도르핀과 같은 통증 완화 물질이 분비되어 관절통이나 두통 같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가진 노년 부부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한 후 우리는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다시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정호 씨와 한미영 씨 부부는 65세와 63세로 40년 결혼 생활 동안 연인 같은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데이트 날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웃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가 단순한 가족이 아닌 남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세대 심리학과 박지원 교수가 말하는 하비트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같은 공간,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서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 성관계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친밀감의 표현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이런 작은 접촉들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노년기의 여러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성관계를 갖는 부부는 외모가 평균 7-10년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관계는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관계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생활이 있는 노인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주 1-2회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면역글로 불린 AI가의 수치가 높아져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성관계 후 분비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은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하여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성적 친밀감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기적인 성생활이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관계는 여성의 질 건강을 유지하고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17%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존재라는 자신감, 사랑받는다는 안정감, 그리고 삶의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은 모두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강화됩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이태원 교수는 진정한 친밀감이란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밀감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부부 관계의 중요성과 성관계가 끊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정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파트너의 변화된 신체와 욕구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포옹, 손잡기, 마사지와 같은
비성적인 접촉으로 시작하여 편안함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걱정,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시간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